저는 늦은 나이에 스포츠 분야에 2주 전에 도전하기로 했는데 인턴? 대외 활동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27살이고 아직 대학교 졸업은 안 했습니다.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뭐 SMR이나 스마트 이런 쪽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조금 이 스포츠 산업 마케팅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쪽에 관련된 관심과 애정은 많으셨어도 좀 아직 지식과 아니면 정말 대학생 동아리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잘 모르실 테니까 진짜 쉽게 스마트랑 근데 이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27이면 너무 늦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서울대 스쿨어택 가면서 거기 있는 그 박재률이라는 친구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스마터예요. 근데 저한테 근데 누나가 들어와도 누나 되게 막내 라인일걸요? 라고 하는 걸 듣고 나서 스마터 나이대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이대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실 것 같은데. SM에도 졸업자들이 은근히 있고 나이도 많이 높아져서 27세 도전할 만한 나이인 것 같아요. 막 늦은 건 아니어서 또 그렇다고 스펙이 무조건 많아야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개구리님 말씀처럼 대외활동 구단에서 하는 거든 아니면 스포츠 마케팅 대외활동이든 뭐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포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잡히시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압니까? 대외활동을 해봤는데 이 길 내 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꽤 봤어요. 저는 스마트 활동을 하면서 정말 스포츠에 광적으로 좋아서 들어왔다가 정말 많은 실망을 하고 나는 그냥 관람하는 그런 팬으로만 남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서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대외활동은. 이게 대한축구협회 인사팀에 계신 분이 20대 중후반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신입으로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시기가 30대 초였어요. 분명히 늦은 시기이기도 했지만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또 대한축구협회 또 입사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는 그닥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스마트랑 SMR 대외활동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열정, 시간, 체력. 그리고 자, 27이라고 밝히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대놓고 27이셔서 저희가 절대 늦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가면 20살도 있고요, 21살도 있고요. 본인하고 막 5-6살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제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은 하는데도 막 20살 친구들이 뭐 스포츠 대외활동 한다 그러면 나는 저 나이 때 뭐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되게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최근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근데 댓글에 질문이 나왔었어요. 너무 되게 직설적으로 질문이 들어오긴 했는데 최진공 면접은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솔직히 4년 전 수련도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썼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 질문들이 좀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었을 때의 성과는 어땠는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었을 때에 혹시 좀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이런 경험에 빗대어서 자기소개서나 이제 이력서를 토대로 면접이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접 질문들이 막 어렵거나 압박 면접이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좀 순발력을 요구하는 질문들도 좀 있긴 했어요. 정확히 어떤 질문인지는 저 지금 솔직히 기억은 잘 나지는 않는데 이제 흔히들 이제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난해야 될까요? 순발력이 요구되는 질문들 있잖아요. 좀 이제 근데 이것도 약간 운도 좀 따르는 게 만약에 저 때는 5명인가 들어갔었거든요. 비슷한 똑같은 질문을 5명이 했었는데 질문에 대한 순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할 때 좀 준비를 빠르게 좀 할 수 있었었죠. 그러면 그 인턴 붙으셨을 때
그 스펙이 어떠셨어요? 스펙이요? 네. 제가 17년도에 지원을 했거든요. 제가 14년부터 대외 활동을 했어요. 국제 대회에서 자원봉사랑 뭐 한 달 반 정도 이제 국제 대회에서 제가 자원봉사랑 이제 또 다른 이제 계약직인가요? 좀 이렇게 네네.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일을 하나 했었고 모 프로 구단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명칭은 무급 인턴이었는데 네. 이제 홈 경기 때 간접적으로 프로 구단에서 홈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좀 이런저런 대외 활동을 좀 하고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죠 대외 활동도 했었고 스펙이라면은 자격증 같은 것도 말씀드려야 되죠. 네네네. 솔직히 토익은 900점은 넘진 않았거든요. 방송을 아시네요. 막 쪼시네요. 네, 토익은 900점은 넘진 않았는데 뭔가 약간 제 스스로의 그걸 수도 있는데 저는 토익은 높진 않지만 나는 약간 대외 활동으로 커버치겠다라는 그런 게 없잖아 있었어요. 영어는 그렇고 커말 2급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두 개만 공부했었어요. 그러면 대외 활동 경험이 없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혹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상대적으로 평가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격증도 뭐 점수도 고고익선이고 대외 활동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본인이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본인이 이 대외 활동을 얼마나 진지하게 참여를 했고 대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느끼고 배운 거에 대한 정리를 잘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대외 활동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의미 있는 뭐 알바를 하더라도 알바를 통해서 본인이 뭔가 유의미한 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본인만의 스토리가 작성이 된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대학교 때 전공이 뭐셨어요? 전 세대였어요. 제가 근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했던 건데 마침 지금 댓글도 올라왔는데 인턴을 하시고 공단 쪽으로 안 가시고 프로 축구단 쪽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약간 제 개인적인 그것도 없잖아 있긴 해요.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고 싶고 근데 그 와중에 제 원래는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인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공단의 모든 활동은 당연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보다는 내가 더 좋아하는 축구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고 실제로 공단을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게 NCS라는 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제 스스로 좀 좋게 포장을 해서 판단을 빨리 했었던 것 같아요. NCS 공부가 많이 어려웠나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NCS나 아니면은 뭐 물론 많이 하고 익숙해지면은 이제 문제들도 보이고 패턴이나 이제 이런 토익처럼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 많이 상향이 되면은 좀 나아진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쪽 말고 좀 더 이제 프로 스포츠 쪽에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공공기관 시험 제도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그냥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 NCS 인적성. 평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NCS가 솔직히 지능 검사, IQ 검사라고 생각되진 않으셨나요? 물론 공공기관 입장이라 해야 될까요? 이사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아마 인재를 뽑을 때 좀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역량을 검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봤을 때 NCS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훌륭한 인재들 그리고 뭐 현장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NCS가 물론 노력해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평가라고도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이런 평가들이 내가 1년, 2년 투자해서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 제도가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말 LCS로도 좋은 인재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걸러낼 수가 있는 건가라는 좀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좀 NCS가 조금 다시 재정비가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물론 NCS를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NCS를 없었으면 내가 됐을 텐데나 이런 후회는 솔직히 없어요. 저는 좀 현재는 지금 너무 만족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물론 핑계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대한체육회도 공채에서도 그렇고 한번 이제 안 됐고 뭐 공단에서도 당연히 안 됐고 이제 NCS 시험은 많이 이제 응시를 했는데 이게 매번 이제 문턱에서 못 넘는 거 보면 물론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한 거기도 하지만 좀 개구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더 다른 어떠한 평가 기준도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간혹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은 만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체육 상식 같은 거, 체육 전공 시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부해서 노력하면은 그렇죠. 그만큼 공부한 기간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좀 있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취준생들과 많이 공부를 도와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인 거지만. 저희 근데 막 댓글에 질문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번 최진공 인턴 기간이 작년보다 짧아졌는데 이제 실무자분 입장에서 실제로 인턴 기간을 하실 동안 실무와 연관된 경험을 좀 많이 하신 편인지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4개월 인턴 기간이 4개월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실무적인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한 건 제한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어렵다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이 욕심을 얼마 정도 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제 공단 속에 이제 한 부서에 이제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턴을 하는데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은 약간 이런 분위기구나. 뭐 물론 저도 인턴할 때 뭐 실무적인 일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실무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그건 너무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죠. 근데 저는 그 4개월 동안 그래도 좋았었던 거는 그래도 인턴 4개월 동안 인턴들에게 소위 말해 이제 교육 같은 것도 제공이 됐고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은 뭐 흔히 말해 뭐 공문 작성법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인턴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는 날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외에 이제 막 본인이 소속된 곳에서 정말 실무적인 일을 한다는 거는 2달 동안은 솔직히 좀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시간적 자체도 워낙 짧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넉 달이었지만 그래도 인적 네트워크는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항상 이제 제 주변의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솔직히 제가 공단에 누구랑 연이 닿아가지고 어떻게 그들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인턴을 하게 됐을 때 실무 경험이나 이제 뭐 이런 걸 떠나서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사회생활은 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를 사회초년생일 때 남들보다는
좀 캐치를 할 수 있죠. 좀 이런 분위기구나, 공단은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솔직히 좀 감성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무실은 이런 공기구나, 뭐 이런 시간은 이때 퇴근하고 뭐 점심시간 이때 밥을 먹는구나, 뭐 솔직히 이런 거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적으로도 판단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그 다음 혹시나 어딘가를 지원을 할 때 이게 체험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어딘가를 지원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턴 경험이 지금 직장 최종 합격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외 활동을 한 거는 좀 이제 좀 현장감이 있는 대외 활동들이 많았어요. 네. 공단에서 인턴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제 그렇죠. 네. 대회랑 뭐 이제 뭐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의 이런 대외 활동들, 그게 보면 좀 현장감이 있는 대외 활동이었는데 좀 공단에서의 넉 달이었지만 그래도 좀 행정직으로서의 하나의 경험이었었다 보니 좀 이 또한 저도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직장을 들어오는데 도움이 좀 됐었다고 판단이 되죠. 네. 그리고 면접 경험이 많다고 하셨는데 면접을 잘 보는 팁이 있을까요? 저는 면접 경험이 많은 편이 아닌데 가끔 정말 이제 같이 면접을 들어가면 와, 말씀 정말 잘하신다라고 느끼는 지원자분들이 몇몇 계셨거든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좀 팁 있으실까요? 딱 만약에 한 3가지 딱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다. 이거 잘하면 면접 붙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 저는 면접을 항상 보러 갈 때 면접관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이제 그냥 어르신이라 해야 될까요? 뭐 좀 중년 분과 대화를 나누러 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면접을 응할 때는 제가 쓴 이력서랑 자소서는 물론 당연히 달달달 외우다시피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면접장에서의 자세는 정말 오히려 정말 과하게 얼어 있으면은 더 많이 쓸 수 있고, 상대랑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한다 생각을 하면은 좀 이게 쉽지는 않긴 하거든요. 좀 익숙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본인이 그 자신감은 저는 대학 갔을 때는 짧게지만 이런 대외 활동을 했었던 게 저는 정말 제 면접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난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이 와도 갑작스러운 질문이 와도 나는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 썰을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면접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본인의 스펙의 한 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면접을 봤다는 건 1차 서류는 합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차 서류는 합격의 표본인 거고 면접에 떨어졌다면 그거는 탈락의 표본인 거니까 이제 그거를 통해서 느끼는 것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댓글이 또 있어요. 저희 프로축구단 관련된 질문도 들어왔는데 스펙이나 대외활동 외에 이제 프로축구단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이냐, 이거 진짜 많이 들어요. 항상 실무자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놈의 인재상이 뭔지를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축구단에 계시니까 혹시 프로축구단이 원하는 인재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물론이고 뭘 하고 싶은지를 정리를 좀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은 전 구단에 들어와서 구단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발하겠습니다 라는 너무 막연한 얘기 말고 한 이러한 구단, 뭐 A 구단이 최근에 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 활동에서 좀 더 변화를 시켜서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경험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솔직히 너무 깐다기보다는 좀 그런 활동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은 좀 더 이게 설령 이제 틀린 말일지언정 본인이 그만큼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많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재상이라고 하면은 뭐 이것도 지금 경험하는 거는 쉽진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저도 가끔 이제 수다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제 이런저런 대외 활동, 구단 관련 대외 활동이 네. 많이 이게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본인이 직접 찾아 먹어야지 이제 뭐지 이거는 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저래서 좀 뭐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면은 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대학을 이제 천안에서 나왔는데 이제 뭐 대외 활동이 다 멀었어요. 서울까지도 막 가고 인천까지도 가고 아니면 뭐 광주, 전라도 광주까지도 가고 막 이랬는데 이게 뭐 물론 교통비도 부담이 없잖아 있었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결국에 나중에 다 제 경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다라는 거를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던 건데 그 나중에 북부 구단에 만약에 본인이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본인이 각 구단에서 하는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또 면밀히 뭐 인스타라든지 공지사항 이런 거는 충분히 관심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보시고 난 얼마든지 이제 준비가 됐고 일할 수 있다라는 의지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진행해보고 싶다,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좀 이런 명확한 본인만의 브레인스토밍이 딱 완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 엄청 잘해주시네요. 제가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색다른 질문이라서 궁금한데 취준생들은 자격증, 뭐 NCS, 뭐 대학생들은 뭐 토익 막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네. 혹시 직장인들도 공부하시나요? 뭐 이직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은 하죠. 하세요? 혹시? 저는 네. 그래도 꼭 이제 가끔 그런 건 하죠. 가끔 이제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오픽이라든지 이런 게 자격증이 만료가 돼가네 한번 봐봐야 응시해봐야지 좀 이런 느낌? 아니면은 물론 꼭 이제 여기가 제 종착지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스포츠 산업에서 이직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자격증 공부는 하죠. 근데 이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꼭 자격증은 큰 그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지금은 들긴 해요. 이게 물론 제가 그 실무 경험이 있는데 물론 자격증도 갱신이 된 내용들이 다 있으면은 금상첨화겠지만 업무가 주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 내는 건 쉽지는 않긴 하죠. 근데 공부는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배우면 끝이 없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질문이 들어서 약간 이 고충을 직장인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죠. 하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딱 1시간 하고 끊어야 되라 생각을 했는데 국채군 인턴을 붙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턴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네네네. 솔직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토익은 그렇게 안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공단 자기소개서에도 명시를 한 내용이기도 한데 대외활동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 복학이라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는데 좀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 휴가를 아껴가지고 좀 빨리 취업을 하려고 그 말년 휴가를 한 달을 나왔는데 칼복학을 바로 휴가를 나와서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는 그냥 일상생활일 수도 일상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좀 이런 거를 제가 약간 성실함 약간 이런 거랑 뭐 노력하는 이런 거랑 좀 엮어가지고 언제든지 저는 이제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어필한 것도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어필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17년도에 지원을 하기 전까지 대외 활동들을 좀 많이 정리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한글 쌓아야지 하고 참여했던 대외 활동들이 아니고 정말 제가 하나하나 참여하면서 동기부여를 제 스스로 계속 하려고 했었기도 했고 그런 대외 활동을 통해서 그 배운 점, 느낀 점들을 계속 그 리스트업이나 이런
정리를 해가면서 했었던 대외 활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이력서나 이런 걸 제출했을 때 그런 거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저는 적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자소서가 전 좀 많이 와닿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간절한지랑 본인이 이제까지 심지어 이제 꼭 대외활동 이제 계속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이제 본인이 이 공단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활동들이 좀 활동들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들 비록 두 달이지만 본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를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좀 진정성 있는 자기소개서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되게 솔직하고 엄청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질문들이 되게 좀 담백했는데 담백한 질문들에 엄청 깊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연봉 얼마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나오네요. 저희 빠르게 방송을 끝내볼까요? 네, 끝으로 우리 이번에 인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는 정말 간절한 인턴십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정말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지원을 하는 분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근데 기회가 점점 코로나가 시국이다 뭐를 하면서 기회가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충분히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본인을 가꿀 수 있는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의 한 40분 가량을 대답을 해주셨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턴 채용 공고를 보니까 작년과 다른 부분은 거기 채용 공고 쓰자마자 올렸을 때 댓글로 확인하셨다시피 자소서 평가 부분이 확실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자소서 비중이 별로 없었다면 이번에는 자소서 비중이 확실히 많이 생겨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럼 또 2주 뒤에 포스터를 올려서 돌아올 테니 그때는 조금 더 활발한 채팅 그리고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안녕.